전쟁 중인 러시아의 수백 명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는 진짜 이유.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리나 트레티아코바입니다. 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산물 수출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일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한국과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한국 거래처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업무를 영어로 진행했지만 한국 담당자 류태원 과장님과 일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류 과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러시아어를 전혀 모르시지만 항상 저희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시차 때문에 불편을 겪는 저희를 위해 새벽에도 메일을 확인해 주시고 급한 문제가 생기면 주말에도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 류 과장님께서 실수로 한글로 된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당황하셨는지 바로 영어로 다시 보내주셨지만 저는 그 한글 메일에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동그라미와 네모 그리고 직선으로 이루어진 그 글자들이 왠지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자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해외 취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나 너도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절친한 친구 예카테리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유럽으로 가기 위해 독일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류 과장님과의 화상회의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그분의 모습,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보기로요. 퇴근 후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의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학원은 이미 많은 러시아 여성들로 가득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열심히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중인 우리나라와 달리 평화롭고 안전하대요. 한국 남자들은 가정적이고 여자를 존중한다던데요. 한국 회사들이 러시아 직원들을 많이 뽑는다고 들었어요. 수업 시간 전후로 오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써보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어린아이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쓰면서 저는 이 작은 글자들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한글을 익히는 것은 쉬웠습니다. 러시아의 키릴 문자와 달리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었고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과학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듣기 연습을 했고 화장실에 갈 때는 한글 단어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 제 모습을 보고 웃었지만 점차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류 과장님과의 화상회의에서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 과장님. 서툰 발음이었지만 류 과장님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습니다. 자리나 씨, 한국어를 배우고 계셨군요. 정말 잘하시네요. 류 과장님의 칭찬에 용기를 얻은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상사는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자리나 내가 한국어를 배운다는 소문을 들었다. 다음 달에 한국 출장이 있는데 내가 가면 어떻겠니?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른 선배 직원이 반대했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직원을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며 다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류 과장님과 직접 한국어로 소통하니 오해도 줄어들고 일처리도 빨라졌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의 상황도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 회사에 취업이 확정되었고 어떤 이는 한국인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모두들 한국으로 가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래.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여성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다녀온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편리해. 모든 역에 한글과 영어 안내가 있어서 길 찾기도 쉬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정말 친절해.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빠른 인터넷 속도, 그리고 첨단 기술이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어두워진 러시아의 거리와는 달리 한국은 불야성처럼 빛나는 나라로 들렸습니다. 경제도 안정적이고 문화도 발달했으며 무엇보다 평화로운 일상이 보장된다는 점이 우리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출장을 가기로 했던 선배 직원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못 가게 된 것입니다. 상사는 급하게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자리나 이번 출장은 내가 가야겠다. 준비할 수 있겠니? 일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것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공기와 질서정연한 공항 시설이었습니다. 모든 안내판에 한글이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영어와 러시아어 설명도 있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차창 밖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고 도로는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차들이 정확히 차선을 지키며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예약해준 호텔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티아코바님. 환영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류 과장님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류 과장님은 화상회의에서 보던 것보다 더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는 저를 회사로 안내하면서 서울의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63빌딩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죠. 지금은 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겼지만요. 류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에 놀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러시아와는 다른 존중의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팅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류 과장님이 근처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비빔밥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고소한 참기름, 매콤한 고추장이 어우러진 맛은 러시아 음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발효식품이 많고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요. 류 과장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대부분 날씬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류 과장님은 저를 명동으로 데려갔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활기찬 거리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밤늦은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특히 서울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죠.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또 한 번 놀란 것은 모든 상점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가 이렇게 편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류 과장님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떠세요? 기대했던 것과 다른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나라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출장 사흘째 되는 날 류 과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궁궐 입구에서 한복을 대여해 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어색했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넓은 치마와 고운 저고리를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경복궁을 거닐면서 저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단청으로 장식된 처마, 섬세한 문양의 창살, 그리고 돌계단 하나하나에도 장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러시아의 화려한 궁전들과는 다른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근정전 앞에서 류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왕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수백 년 전 이곳에서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은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찻집에서 먹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찻집은 고즈넉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차와 함께 나온 한과는 달콤하면서도 정갈한 맛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을 걸었습니다. 전통 공예품 가게들이 늘어선 거리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 했습니다. 한 붓글씨 가게에서 저는 제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리나라고 쓰인 한글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류 과장은 제게 작은 도자기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청자색 꽃병이었는데 단아한 곡선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방문 기념이에요. 러시아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류 과장과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던 순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리나 씨, 사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상회의 때마다 자리나 씨를 보면서 점점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이번에 직접 만나보니 더 확신이 들었고요. 류 과장의 고백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업무 관계라고 생각해 마음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한강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류 과장은 회사에서 러시아어가 가능한 직원을 찾고 있다며 제게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류 과장의 고백과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것은 제게 꿈 같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던 류 과장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돌아오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거친 말투의 사람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분위기. 서울의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하자 동료들이 한국 출장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저는 가능한 담담하게 업무 관련 내용만 보고했지만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점심시간에 친한 동료 마리나가 다가왔습니다. 자리나, 너 달라졌어. 한국에서 무슨 일 있었니? 마리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류 과장의 고백, 한국에서의 일자리 제안, 그리고 제 고민까지. 마리나는 진지하게 들은 후 말했습니다. 나라면 갈 거야.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잖아.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걱정스러워하셨고 아버지는 단호히 반대하셨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니? 그것도 아시아 남자를 만난다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그곳의 발전된 모습과 안전한 환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일주일 후 류 과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정식으로 채용 제안서를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여는 러시아에서 받던 것의 3배가 넘었고 주거 지원과 비자 스폰서까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아버지도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한국어 학원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부러움의 눈빛도 보였습니다. 자리나, 넌 정말 운이 좋아. 우리도 빨리 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퇴사 절차를 밟으면서 상사가 말했습니다. 자리나, 내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한국으로 가는 직원이 될 줄은 몰랐어. 앞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너처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할 거야.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글을 배운 것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을. 그 작은 동그라미와 네모, 직선들이 제게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2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이민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류 과장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환한 미소를 보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원룸 아파트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낡은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최신식이었고 바닥 난방까지 완벽했습니다. 출근 첫날, 저는 한국 직장 문화의 특별함을 경험했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일어나 환영 인사를 해주었고 환영회까지 열어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신입 직원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면서 한국에 일하는 방식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방법, 회의 진행 방식, 상사와의 소통 방법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특히 류 과장은 늘 제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 매일 새로운 메뉴가 제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힘들었지만 점차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류 과장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일상 대화는 가능했지만 업무에 필요한 전문 용어나 높임말 사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홍대의 젊은 문화, 이태원의 국제적인 분위기, 강남의 세련된 모습 등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배달 문화는 정말 편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회사 생활에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업무를 담당하면서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쪽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블라디보스토크의 옛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어가 가능한 한국 주재 직원을 찾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SNS를 통해 제 이야기가 러시아 친구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류 과장과의 관계까지 많은 이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째에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격증이 있으면 승진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고 류 과장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중급 수준을 넘어 고급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축하해 주었고 이를 계기로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반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종로에 있는 한국어 교육원에서 러시아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놀랐습니다. 교실에는 20명이 넘는 러시아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이와 배경은 다양했습니다. 대학생부터 중년 여성까지 모스크바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시베리아 출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그들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쟁과 경제 제재로 어려워진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한국 회사에 원서를 넣었고 어떤 이는 한국인과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저를 롤모델로 여겼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제게 다가와 한국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취업은 어떻게 했는지, 비자는 어떻게 받았는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웠는지 등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한글만 잘 배우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없는 평일에는 회사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무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양국의 차이를 더욱 실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빠른 의사결정은 러시아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연봉도 인상되었습니다. 그 무렵 류 과장이 청혼했습니다. 남산 타워 전망대에서 처음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자리나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소식을 듣고 러시아의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서울의 발전된 모습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류 과장의 가족들을 만나고는 안심하셨습니다. 결혼식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리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도 감동하셨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 러시아어로 인사말을 준비하신 것에 크게 감동받으셨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32층 아파트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의 편의시설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어 강사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했고 일부는 한국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정착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한국 생활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농담도 할 수 있고 김장도 담글 수 있으며 추석과 설날의 의미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러시아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인들의 교육열 그리고 빠른 기술 발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제 옛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이 급증하면서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대규모로 채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러시아 직원들의 한국어 교육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현재 다니는 한국 회사와 상의 끝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러 무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선발된 인재들이 6개월간 한국에서 연수를 받는 과정이었고 저는 그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수생 그룹이 도착했을 때 마치 2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20명의 러시아 여성들은 모두 한글을 어느 정도 읽고 쓸 줄 알았지만 실제 한국 생활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할러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공식화했고 저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수백 명의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할러 관계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IT, 무역, 관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일하는 저는 양국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컨설팅 회사도 설립했습니다. 직원은 모두 저처럼 한국에 정착한 러시아 여성들입니다. 돌이켜보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열쇠였고 수많은 러시아 여성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이 위대한 문자가 600년이 지난 지금 머나먼 러시아 땅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도 러시아 곳곳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전쟁과 경제난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러시아 여성들에게 한글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글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 배워 한국으로 이주한 러시아 여성의 성공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